1948년 4월 김구와 김규식이 주장하던 통일 정부 수립은 무산되었고 결국 같은 해 5월 남한은 단독 선거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에 대해 벼락치기 하겠습니다. 1948년 5월 10일 남한에서는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의 민주보통선거가 진행되었는데요. 그 후 7월 17일에는 재헌헌법을 공포,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명시했으며 국회 간접선거로 대통령과 부통령을 선출했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8월 15일 초대 대통령 이승만, 부통령 이시영으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고 유엔은 대한민국을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승인합니다. 이번에는 재헌국회의 활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제가 패망한 후 약 3년이 지나고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에도 국민 대다수의 주요 관심사는 친일파의 처단이었습니다. 재헌국회는 이러한 국민 관심사 등 여러가지 상황을 반영하여 반민족행위 처벌법을 제정, 일제강점기에 반민족행위를 저질렀던 사람들을 처벌하는 조항을 마련하였고 이 법에 근거해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 특별재판부, 특별검찰부 등을 설치하였는데요. 초기에는 여러 친일 혐의자들을 체포하고 조사하며 활동을 전개해 나갔지만 정부와 미군정의 소극적인 태도, 그 와중에 발생한 국회 프락치 사건, 반민특위 습격 사태 등 여러가지 사건으로 인해 반민특위는 결국 약 1년 만에 해체되며 친일파 청사는 좌절되고 말았습니다. 다음은 농지개혁법의 제정입니다. 광복 이후 당시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를 지나며 지주 중심의 토지제도가 고착화되어 토지개혁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1949년 6월 재헌국회는 농지개혁법을 제정하였는데요. 그 이후 1950년에 일부 개정 시행되었고 6.25 전쟁으로 중단되었다가 전쟁 이후에 다시 전개되었습니다. 개혁은 유상매수, 유상분배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 분배가 진행되었고 토지 소유는 1가구당 3정보 이내로 제한하였습니다. 이 농지개혁법은 지주 중심의 토지 소유 구조가 자영농 중심으로 변화하여 지주계급이 소멸되고 자작농이 증가하는 결과를 가져왔는데요. 반면 매입금을 감당할 수 없어 몰락하는 농민들이나 분배되는 토지의 가격이 높아 농지를 다시 팔고 소작하는 농민들도 증가하는 등 한계점도 갖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귀속재산처리법입니다. 일제가 패망한 후 국내에는 일본인들이 남겨두고 간 재산들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를 미군정의 신항공사를 두어 관리하였으나 곧 대한민국 정부로 이관되었고 이를 적절하게 분배 처리할 수 있도록 귀속재산처리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귀속재산들은 대부분 민간에게 불화됐으며 이로 인해 맥주회사, 화약회사 등 여러 민간기업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최근 한능검 기출문제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지문을 보자마자 재헌헌법과 농지개혁법이라는 키워드가 눈에 확 들어오네요. 그러므로 가에 들어갈 내용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직후의 일을 설명한 것이어야겠죠. 정답은 5번. 재헌국회는 반민족행위 처벌법을 제정하여 친일파의 처벌을 진행하였죠. 나머지 보기는 모두 정전협정 이후의 사건들입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관련 주요 키워드는 재헌국회, 반민족행위 처벌법, 농지개혁법입니다. 이 세 가지 키워드만 확실히 외워두고 있으면 대한민국 수립 관련 문제는 쉽게 풀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오늘의 벼락치기 끝!